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수치를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혈압이나 빈혈 수치를 보면 정상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뇨 수치는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을 모시고 당뇨 수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보는 당뇨 치료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당뇨 수치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25세의 나툰툰 씨. 나이도 젊은데 당뇨 수치가 150이 나왔네요. 가짜 당뇨입니다. 34세 임신중 씨. 당뇨 수치가 170이 넘었어요. 가짜 당뇨입니다. 70세 노인임 씨. 당뇨 수치가 200이나 나왔는데요. 가짜 당뇨입니다. 아니, 당뇨 수치가 다 이렇게 높은데 모두 가짜 당뇨라고요? 네, 이렇게 앞서 보신 영상처럼 당뇨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진짜 당뇨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상에 나오신 분들 진짜 괜찮을까요? 네, 일단 혈당이 높다는 것은 괜찮지 않죠. 그래서 보통 서양의학에서 공복 혈당, 그러니까 배가 고프거나 뭘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을 100mg/dL 이하를 정상으로 하고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이 140mg/dL 이하면 정상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100에서 이제 140 정도의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당뇨병이 올 수 있는 내당능 저하 단계라고 해서 그 미리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당뇨병을 주의하셔야 될 환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식전 혈당 공복 시에 126mg/dL 이상,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후에 200mg/dL 이상을 보통 당뇨병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수치만 가지고 당뇨병이라고 진단하지 말고 수치가 높더라도 이분이 왜 혈당이 상승했는지 그 원인을 따져서 한의학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 수치만 정상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또 당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판단해서 그 치료의 원칙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이 당뇨를 보는 서양학적인 관점과 한의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선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양의학에서는 이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혈당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혈당의 수치를 넘어서면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일정한 수치로 조절하는 것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혈당이 상승했는지 그 원인을 따져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건강해지지 않고 혈당 수치만 관리한다는 것은 이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근본적인 그 사람의 몸이 나빠진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원칙입니다. 이 원장님 말씀은 한의학적 치료법은 당뇨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내 몸의 병독을 같이 없앤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원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뭐 오장육부를 통해서 설명하는 학설도 있지만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 이 병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독이라는 것은
물과 음식이 몸속에서 노폐물이 된 것을 병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가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래 같은 물질들이 몸 안에서 쌓여 있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주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독이 몸에 쌓이게 되면 순환장애가 생기게 되고, 순환이 되지 않으면 혈압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혈당을 상승시켜서 몸의 구석구석에 당분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병이 아니라 혈당이 상승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적인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이 가래 같은 찌꺼기가 몸에 어디에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 병 중에 9이 바로 담은병인데, 이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이 병을 서양의학적으로는 진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병독을 몸속에서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굳이 혈압을 높이거나 혈당을 상승시켜서 몸의 피로를 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혈액순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방해하는 물질로 병독이라는 것을 삼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저희들은 이 2000년 전부터 땀으로 독을 뺀다든지 토하게 한다든지 설사나 오줌을 통해서 이 독을 빼는 과정을 한의학의 큰 치료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함으로써 환자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당뇨병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병독이 쌓이는 위치가 달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병독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이 당뇨병을 낫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가짜 당뇨환을 한의원에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판 이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떤 약이나 어떤 음식이 당뇨병에 좋다, 또는 당뇨를 실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본 개념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당 수치만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의사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독의 위치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당뇨병이든 혈압이든 어떤 병이든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지 않고 어떤 약을 쓰게 되면 혈당 수치는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극복한다는 것이 건강해지지 않고 어떻게 당뇨병을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약을 써서 그 치료를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면 당뇨병이 아니라 모든 병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각자마다 다른 치료법을 쓰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이 병독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몸에 원인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서 이 몸에 노폐물이 생기는, 가래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체형이 틀어져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병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몸의 체형을 똑바로 맞추고 병독을 없애면 대부분의 당뇨병에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치료하셨던 환자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당뇨 환자들은 자주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본 당뇨 환자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혈당이 한 400 정도, 식후 혈당이 그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양방병원에서 위험하다고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서 인슐린 투여를 하니까 혈당이 800까지 올라간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한의원을 내원하셨는데, 한약을 투여하니까 의외로 쉽게 혈당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왜 이분이 혈당이 떨어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 그 이후에 이 당뇨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우리 몸을, 피곤한 어떤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당이 상승하는데,
그래서 혈당이 있어야 이 몸에서 피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알아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당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당을 낮추려고 하니까 몸이 살아야 되기에 혈당을 더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 약을 썼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도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몸에서 그만큼 피로가 누적돼 있고 몸의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약으로 관절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운이 생기게 하는 약을 썼더니 혈당이 800에서 200으로 떨어지는데 뭐 한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에서 공복 혈당이 200에서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당이 남들보다 젊은 사람보다 약간 높은 게 그분의 활동을 위해서 또는 기운을 쓰는 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네. 혈당이 어느 정도 상승해도 그분들이 이제 관절이라든가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혈당이 상승한 것이니까 무조건 당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혈액순환을 더 잘 시키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어떤 결론을 내게 한 환자입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쭉 듣고 나니까요. 나이가 들면은 혈당이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뭐 혈당 수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다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건강검진이라는 걸 통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 혈당이 상승했다고 해서 당뇨병이나 진단해서 이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실제 당뇨 환자분들도 그분 중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이 노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도 녹슬듯이 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관절도 비틀어지고 이 모든 게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일을 하거나 이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려면 우리 몸에는 당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갑자기 혈액순환을 갑자기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혈당을 조금 올려가지고 이 움직이는데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몸을 갖다가 검사를 통해서 혈당이 상승했다고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면 전부 일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노인분들은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일을 하려면 또 어지러워지고 기운도 없고 이게 뭐냐면 몸에서는 당분이 많이 필요한데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일을 할 때 당분 공급을 급격히 늘릴 수가 없는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약간의 혈당 상승을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네. 급격한 일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관절 질환이라든가 혈액순환을 잘 시킨다든가 아니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더 힘이 생기게 만들어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해준다든지 이 심장 기능을 더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또 간 기능을 더 개선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를 더 좋게 만들면 혈당 수치가 의외로 조금씩 떨어지고 실제 또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혈당이 약간 높다고 당뇨병이라는 진단으로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려는 생각보다는 혈액순환을 먼저 잘 시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뇨 환자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 혈당 강화제를 처방받아서 꾸준히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혈당 쇼크 같은 뭐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당뇨 환자의 45%가 이 저혈당 쇼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저혈당 쇼크가 생기는 원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떨어뜨리면 우리 몸에서는 갑작스런 일을 하거나 어떤 환경 변화가 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당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분이 이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또 혈당 강화제를 쓰면 일정 수준 이하로만 낮춰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을 할 때 당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저혈당 쇼크의 원인은 대부분이 혈당 강화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무조건 당이 높다고 해서 혈당 강화제를 투여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화 현상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최근에 과로를 많이 했다든지
또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야근을 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몸에 무리가 어떤 상황에서 되었다면 당을 올려서 그 피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상황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 그 무조건 그 어떤 순간에 진단을 해가지고 혈당이 높다고 네. 혈당 강화제만을 투여한다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또는 너무 서두른 어떤 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으면 그리고 그 수치가 아주 지나치게 높다거나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환경을 개선해보고 네. 업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식사나 이런 운동량을 좀 조절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가 뭐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부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가요? 네, 병독을 없애려면 이미 음식으로는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 병독이 더 이상 쌓이지는 않겠지만 이미 쌓여있는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말 치료하는 한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았고 그 보약 위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을 몇 제만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암이나 아토피나 당뇨병이나 이렇게 난치병들은 장기간의 약을 투여를 해서 몸을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간이 나쁘면 한약을 복용합니다. 간이 나쁘면 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한약 지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약을 쓰게 되면 무조건 한약이 나빠지지만 자기 몸에 정확한 처방을 찾게 되면 간이든 콩팥이든 좋아집니다. 그래서 병독을 배출시켜주면 우리 몸에 찌꺼기가 빠지기 때문에 간 기능이든 콩팥 기능이든 네. 대장 기능이든 다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약을 처방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는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을 아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어떤 확신만 갖고 계신다면 당뇨병은 분명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또 꾸준한 노력을 하신다면 당뇨병도 치료에 도전해 볼 만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당뇨병이 어렵지만 이 몸이 이미 나빠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한 달분 정도만 투여하거나 2달분 정도 투여하면 당뇨병이 금방 나을 것 같다는 착각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병이 심할수록 또 오래된 병일수록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실제 중국과 일본에서는 당뇨병을 3년, 5년 이렇게 약을 투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 만에 안 나오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금방 나을 병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꾸준한 노력과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만 받으시면 당뇨병에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한약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약은 보약도 있지만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한약입니다. 한약을 투여하게 되면 호전 반응이라는 것이 옵니다. 즉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몸이 바뀔 때 몸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설사, 구토, 그 다음에 심하면 마비, 제일 심한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장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호전 반응으로 죽었다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2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몇 시간 후에 깨어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명의의 기록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과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썼을 때 어떤 몸에 독이 빠지는 과정이 일반적인 기분 좋게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몸에 노폐물을 빼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오장육부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합병증까지도 예방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일단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당뇨병, 마른 사람은 절대 안 걸린다. 흔히 비만인 경우 당뇨병에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형 당뇨 경우는 이 비만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당뇨는 소아당뇨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이 당뇨는 비만과는 크게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형 당뇨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가짜 당뇨 같은 경우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당뇨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병독은 먹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병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잘 싸면 되는데 이 많이라는 단어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은 한 숟가락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정말 소화 잘 시키고 정말 잘 배설시키는 분은 뭐 세 그릇도 많은 게 아니라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식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많은 걸 드신 분들이 비만이 될 테니까 아무래도 비만이 이 가짜 당뇨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당뇨병의 경우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 당뇨병은 뭐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진짜 당뇨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슐린을 한번 투여해버리면 완치에 도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식이라든가 과로라든가 어떤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당뇨, 즉 이형 당뇨는 완치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청자들께 간단한 의학 상식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요즘 의학 상식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오셔서 물을 일부러 많이 드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네. 명의가 자기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글을 보면 자기가 평생 진료한 환자가 물이 독이 되어서 생긴 환자가 7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빠지지 않게 되면 몸이 붓게 되죠. 그래서 물이 몸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래가 되는데 이 물을 일단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물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땀, 오줌, 똥을 많이 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물을 먹게 되면 그 물을 빨리빨리 배설시키기 위해서 소변이나 대변,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물을 배설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물과 음식은 부족해도 병이고 남아도 병입니다. 네. 따라서 적절한 물을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게 되면 충분히 먹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물을 마셨는데 남들보다 적게 마시는 것은 속이 냉하거나 이 물을 먹었을 때 물이 독이 되는 병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남들보다 굉장히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에 열이 생겨 있거나 갈증을 일으키는 당뇨병처럼 어떤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물을 마셨는데 남들과 비슷하고 적당하다면은 그건 네. 병이 아니지만 많이 마시는 것도 적게 마실 수밖에 없는 것도 병입니다. 따라서 병이 있는 분이 억지로 많이 먹거나 억지로 적게 먹는 것은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고통만 주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아셔서 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이 당뇨병의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당뇨병 치료만을 위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어떤 병이든 꾸준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이번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